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험물 개념을 파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 공부할 때 많은 수험자들이 혼돈하기 쉬운 게 있죠. 위험물 그러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어떤 사람이 뉴스에 등장을 했습니다. 농약을 마시고 죽었다. 농약은 위험한 거야. 그래서 농약이 위험물일까? 아닙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 죽는다. 그런 것은 위험물로 간주를 하지 않습니다. 자격증 공부할 때 중요한 게 항상 용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말의 뜻. 이게 정확한 어떤 뜻으로 쓰이는가. 특히 그 자격증에 연관된 법규가 있다면 법에서는 그 용어의 뜻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가. 법에서 말하는 용어의 뜻입니다. 그것을 정의라고 하죠. 뜻을 정한다고 그래서. 그렇다면은 위험물은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을까?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이 있는 물품입니다. 성질이 있는 물질이죠.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포함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물품이라는 겁니다. 대통령령으로서 정한 것 중에서 인화성 그리고 발화성 물질이라는 거죠. 인화성은 불씨를 댔을 때 불이 붙는 것을 인화라고 그럽니다. 또는 발화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뜻은 불씨가 없어도 주변의 온도만으로 주변에 있는 열만으로도 불이 저절로 붙는 것을 발화라고 합니다. 또는 착화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법에서 말하는 위험물은 사람이 먹고 마시면 독성이 있어서 죽냐 사느냐라고 하는 것을 뜻한 게 아니고 인화성 또는 발화성 여기에서 화가 다 들어가는 거죠. 화, 불이라는 거죠. 불. 이 화재에 염두를 두고 법에서 정해놓은 물품들입니다. 그렇다면은 화재를 일으키는 것들 정말 많죠. 물질들이 많은데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는 어떤 걸 다루고 있느냐 하면은 상온, 평상시 온도나 평상시 압력에서 고체로 된 것, 액체로 된 것만 해당합니다. 특별히 뭐 기체라든지 뭐 도시가스라든지 LPG 같은 이런 기체도 있겠죠. 그러면 한번 불이 붙으면 폭발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위험물로 다루지를 않아요. 기체로 된 것은 따로 다루는 법이 있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예. 그리고 자격증도 가스 자격증이 별도로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물에서 다루는 자격증에서 말하는 그 위험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고체로 된 것, 액체로 된 것 중에서 불이 붙기 쉽거나 또는 저절로 불이 나는 것 가운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물품이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화재가 쉽게 발생하는 물질 또는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 중에서 고체, 액체 가운데에서 대통령령으로 다 품명을 정해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화재는 불로 인한 재해는 재난을 말해요. 불로 인한 재난. 사람이 죽었다든지 인적 또는 재산에 피해가 있다든지 인적, 물적 재난이나 손실을 가져오는 것을 화재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불은 다 위험할까? 불로 인해서 다 손실이 생기느냐? 그건 아니죠. 예를 들면 에너지 자격증을 공부한다. 그러면 일부러 불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불을 태울 때 나오는 뭘 이용한다? 열을 이용하는 거죠. 열을 이용하기 위해서 불을 피울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의도하지 않고 이용하지 않고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재난이나 손실을 가져온다면 그것은 불로 인한 재난이니까 화재가 되겠죠. 바로 이 위험물은 화재로 인한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 겁니다. 사실은 사후 조치를 하기 위한 것보다는 모든 안전관리 부분은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불이란 게 뭐냐? 연소고 연소라는 말 뜻은 급격한 산화 반응을 일으키면서 빛과 열을 내는 현상을 말합니다. 처음 등장한 용어가 갑자기 나왔죠. 산화 반응.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도 이 화학에 관련된 용어가 나오면은 화학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줄여서 확 때려치우는 그런 사람들 많죠. 대부분. 재미가 없는 그런 공부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격증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초 부분이기도 합니다. 산화 반응이 그러면 뭘까 정확하게. 이걸 이해를 하면은 위험물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쉽게 연소가 되는 가연 물질.
연소가 가능한 물질을 뜻합니다. 연소, 다른 말로 하면 급격한 산화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산화제. 산화 반응을 일으키는, 촉진하는 것, 다른 어떤 물질을 산화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산화제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상온 상압에서 고체, 액체로 존재하는 그런 것을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지정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연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여기 위에서 나왔는데 급격한 산화 반응, 연소 이런 말뜻이 있는데, 연소가 이루어지려면은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가연 물질, 타는 물질이죠. 그 다음에 산소 공급원 또는 산화제, 산소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어떠한 원천적인 물질이 되는 것, 또는 산화제, 그리고 점화원은 불씨 역할을 하는 거죠. 처음에 불씨를 붙여서 연소가 시작되죠. 만약에 점화원조차도 없는데 주변에 있는 그 열 자체만으로도, 직접 불을 켜지도 않았는데 주변에 있는 열로 인해서 특별히 연소가 시작되면은 이걸 자연발화 그렇게 부릅니다. 연소의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점화원을 제외한 것, 가연 물질과, 즉 탈 수 있는 물질과, 또는 산화제, 이 탈 수 있는 물질 자체를 산화를 촉진시켜주는 이 산화제, 이 두 종류가 위험물질에 속합니다. 위험물입니다. 자, 그래서 위험물을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은 화재의 위험성, 그리고 소화는 밥 먹고 소화됐다는 게 아닙니다. 불을 끄는 것을 소화라고 합니다. 소화의 곤란성을 고려해서 서로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성질이 비슷비슷한 것끼리 나누어서 6가지 종류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류부터 6류까지 구분을 해놨는데요. 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 보면은 여기 고체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밑에 또 액체 이렇게 나와 있죠. 사실은 1, 2, 3류는 대부분 고체입니다. 1, 2, 3류는 대부분 고체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지정을 하고, 4, 5, 6류는 대부분 몇 가지 분명 빼놓으면, 몇 가지 물질 빼놓으면 대부분 액체 종류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1류부터 6류까지 있는데, 1류와 6류는 이 가운데 있는 탈 수 있는 물질을 둘러싼 공기처럼 산화제에 속합니다. 이 가운데 있는 물질들을 산화시키는, 연소를 시키는, 촉진시켜주는 물질이 둘러싸고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1류 위험물과 6류 위험물. 단 1류는 고체 형태로 되어 있는 거, 6류는 액체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자, 그리고 2류, 3류, 4류, 5류는 각각, 2류는 가연성 고체, 연소가 가능한 고체, 또는 예전에 보면은 참고서적 같은 거 보면은 속연성 고체 이렇게도 있어요. 이연성 고체, 속연성, 연소가 되는 속도가 빠르다, 빠른 속도로 연소가 된다. 또는 이연성, 쉬울 이자를 써서 쉽게 연소가 되는 고체. 그리고 또는 인화성 고체, 인화성, 불씨를 대면은 불이 붙는 거. 일반적으로 고체는 불씨를 바로 댄다고 해서 불이 이렇게 휘발유처럼 불이 잘 붙는 건 아니죠. 한참 기다려야지 불이 붙죠. 그런데 인화성 고체 같은 경우는 녹아내리면서 증발이 되면서 증기가 생기면서 마치 휘발유에 불이 붙는 것처럼 이렇게 불이 붙을 수 있는 고체, 그런 종류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3류 위험물은 자연발화성 물질. 저절로 공기 중에 방치를 하면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도 저절로 반응을 하면서 스스로 불꽃을 내면서 연소가 될 수 있는 것, 자연발화성. 그리고 금수성 물질. 이 금수성 물질은 동물을 뜻하는 금수만 또 못하다, 이게 아니고요. 물기를 금한다. 물수자입니다. 물기 접촉을 금지한다. 물기를 접촉하면은 가연성 기체가 막 발생하는 그런 물질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어르신들은 잘 알 거예요. 요즘에 낚시터에 가면은 다 캠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LED처럼 생긴 거 딱 끊어서 이렇게 하면은 오랜 시간 동안 이게 발광을 하죠. 빛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거 사용하는데, 야간 낚시 갈 때 예전에는 아세틸렌 가스를 사용했어요. 카바이트에 물을 부어서 아세틸렌 가스가 나오면 거기에 불을 붙여가지고 사용을 했죠. 그런 물질들을 말합니다. 물을 부으면, 물하고 접촉하면, 습기하고 접촉하면은 가연성 가스가 걷잡을 수 없이 발생을 해서 화재가 발생하면은
물을 뿌려서 끄기도 곤란하고 정말 위험하죠. 그런 경우는. 대부분 소방서에서 출동할 때 화재가 나면 어떤 것이 출동을 해요? 소방차가 가서 물을 뿌리고 이렇게 하죠. 대부분 우리가 불을 끌 때 사용하는 방법이 물을 뿌려서 불을 끄는데 희한하게 1류부터 6류까지 위험 물질들은 물을 뿌려서 불을 끄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독특한 소화 방법이 따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이런 물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관리하고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법으로 정해놓을 수밖에 없고 전문가들이 관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여기 금수성 물질은 물 접촉을 금지한다. 그리고 오류 위험물 보죠. 오류 위험물은 자기 반응성 물질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가염 물질과 산소 공급원,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가염 물질에 결합되어 있는 형태예요. 분자 구조가. 그래서 아무리 외부에서 뭐 이렇게 공기를 차단하고 해도 불이 잘 꺼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분자 내부에 지니고 있는 가연성 물질과 그리고 산소 공급원이 서로 반응을 일으키면서 한번 누군가가 촉발만 시키면은 막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연소가 되는 거죠. 이런 게 대부분 폭탄 종류예요. 폭탄 종류. 자, 그리고 사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 그랬는데요. 불시 되면 불이 붙을 수 있는 휘발유, 경유, 등유 이런 것 등등이죠. 대부분 석유류 종류인데요. 사류 위험물은. 그리고 육류 위험물, 강산화성 액체, 강한 산성 지닌 액체. 이게 산이죠. 강산, 흔히 말하는. 우리가 화학적으로 말하면 강산 그러면 염산, 질산, 황산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것만 고른 거예요. 모든 산의 종류를 다 육류 위험물로 지정하는 건 아니고 뭐 염산이나 황산은 지정해서 뺐습니다. 그리고 질산 같은 게 들어있죠. 자. 산화성은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물질을 또 산화성이라고 합니다. 인화성은 불시 접촉 시 불이 붙는 성질을 인화성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1류부터 6류는 다른 걸 태우는 것. 1류, 6류가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2, 3, 4, 5는 잘 타는 것. 네, 그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죠. 위류 위험물은 산화제입니다. 가운데 있는 2, 3, 4, 5, 이 가연성 물질을 태울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소금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먹는 소금도 소금이지만 화학적으로 구분할 때는 우리가 먹는 소금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들, 그런 건 다 소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고 또 이 결빙이 되어서 도로가 매끄럽다. 그러면은 제설제 뿌리지 않습니까? 염화칼슘 뿌리잖아요. 그 뿌리는 염화칼슘도 사람이 먹는 소금, 염화나트륨은 아닌데 화학적으로 말할 때는 소금하고 똑같은 형태예요. 한자로 말하면은 소금염, 그래서 인류염물을 대체로 염류 그렇게 말합니다. 소금 종류. 그리고 또 소금 종류 또는 금속이 과하게 지나치게 산화된 거. 일반적으로 금속이 정상적으로 산화되면 금속이 녹슬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금속이 녹슬었다. 자연에서 이렇게 산화되면. 그런데 녹슨 정도가 과하게 녹슨 것을 말해요. 화학적으로 말하면. 과산화물. 이런 것 등등은 산소가 지나치게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포함되어 있는 산소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지금 위험물은 연소 위험이 큰 것, 즉 화재 위험이 큰 거라고 그랬는데 화재는 화학적으로 산화 반응이라고 그랬죠. 급격한 산화 반응. 산화 반응은 산소와 화학적으로 결합된다라고 하는 기본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 내에서 어떤 물질이 산소를 과하게 포함하고 있다든지 또는 그런 성질을 지닌 어떤 원소들을 많이 지니고 있어서 다른 물질, 좀 힘이 약한 것들을 옆에 가가지고 막 그냥 폭력을 휘두르면서 두드러 패면서 산화를 시킨다. 그러면은 화재를 일으킬 수가 있죠. 바로 그런 것들에 속합니다. 금속화 산화물이. 자, 그리고 이류 위험물은 성냥 재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성냥으로 불을 붙여서 축제라든지 명절 때 이렇게 불꽃놀이 또 폭죽놀이 하는 것 재료로 사용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은 외우기가 쉽습니다.
성냥 만드는 재료. 요즘엔 성냥을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익숙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성냥 기억하시죠? 딱성냥도 있고 그냥 일반 성냥도 있죠. 안전성냥도 있고. 그 다음에 폭죽. 요즘에서는 도심에서는 볼 수가 어렵죠. 이거 보기가 어려운데 명절에 예전에는 지금도 중국 같은 경우는 명절 때 이렇게 폭죽놀이 엄청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것은 뭐 기념일 때나 이렇게 야간에 이렇게 폭죽 쏘죠. 그 폭죽으로 사용하는 재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삼류위험물은 자연적으로 불이 붙는 물질. 공기 중에서 불씨를 이렇게 라이터 불을 켜지 않아도 저절로 공기 중에 노출되면 불이 붙을 수 있는 물질. 그리고 물 접촉할 때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는 그런 물질. 이런 것이 바로 삼류위험물입니다. 사류위험물은 모두 기름 종류입니다. 기름 종류. 화학적으로 말하면은 탄소와 수소가 화학적으로 결합된 물질이다. 탄화수소. 원소기호를 쓰면은 C하고 H가 주로 주성분이 되어 있는데요. 탄소 C, H 수소입니다. 원소기호로. 이 두 가지의 성분이 주로 결합되어 있는 기름 종류예요. 전부 다 기름 종류입니다. 그리고 오류위험물은 사류위험물 기름에다가 산소를 과하게 결합시켜서 반쯤 산화를 시켜놓은 겁니다. 사류위험물에 과산화물이 붙어 있다거나 또는 질소와 연관된 관능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 지금 화학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위험물을 공부하다 보면 바로 이런 용어들 때문에 이런 말뜻 때문에 화학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구나. 모든 화학의 부분이 모든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위험물을 이해하는데 수월하게 공부하는 데 필요한 화학이 꼭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추려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쉬운 부분을 제가 안내를 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육류위험물은 강력한 산 중에 이게 강산이 금수광산 말하고 백두산, 지리산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강력한 산 중에서 3가지 정도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강력한 산 중에 3가지 특별히 정해놓은 거 과염소산이라든지 질산이라든지 또는 과산화수소산이라든지 이렇게 3가지만 정리가 되어 있고 나머지 기타 할로겐간 화합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걸 다 외우라는 거 아닌데요. 참고를 해서 위험을 공부할 때 좀 아웃라인을 잡고 접근하면 수월하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지식을 쌓고 암기할 때도 단순 암기가 아니라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정확하게 머릿속에 한번 집어넣으면 끝까지 기억이 남는 그런 공부가 되려면 기초가 튼튼해야죠.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위험물의 기초는 바로 화학 부분입니다. 화학. 그리고 산화 반응 자체가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어느 정도 화학이 필요해요. 특히 이런 부분이 필요하죠. 산화 반응, 불이 나는 걸 산화 반응이라고 그랬죠. 급격하게 산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빛과 열이 나오는 거. 그렇다면은 산화 반응을 이해하려면은 산화와 환원이라는 말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온화 경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온화 경향은 뭐냐면 산화가 되기 쉬운 정도를 이온화 경향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이온화 경향이란 말이 붙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한지 화학 시간에 별도로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 염. 인류위험물은 대부분 염의 형태다, 소금 형태다 그랬는데 염, 소금이 도대체 왜 만들어질까? 어떻게 만들어질까? 그걸 이해하려면은 산과 알칼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산과 알칼리가 만나는 것을 산과 알칼리가 합해지는 걸 혼합이 되면서 결합이 되면서 새롭게 다른 물질이 나오는 거. 이것을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중성이 돼버리는 겁니다. 산도 아니고 알칼리도 아니고 그것을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데 중화 반응이 되면서 염, 소금이 만들어져요. 소금은 그런 식으로 결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세상을 비관해서 자살을 했어요. 염산을 한 컵 마셨습니다. 절대 따라하면 안 됩니다. 염산을 한 컵을 마셨는데 시원하게 죽지 못했어요. 골골합니다. 그래서 2차 확실히 확인사살하기 위해서 다시 양잿물을 한 컵을 마셨습니다. 물론 따로따로 마시면 죽겠죠. 그런데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염산 한 컵에 양잿물 한 컵을 미리 섞었어요. 그럼 2컵 되겠죠.
2컵을 잘 섞어서 저어서 마셨어요. 확실하게 한 번에 죽으려고. 그랬는데 안 죽었어요. 왜 그럴까요? 산과 알칼리를 섞으면 산도 아니고 알칼리도 아니고 중화 반응, 중성이 됩니다. 즉 물이 돼버립니다. 성분 중에 일부는 물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가 되느냐? 합해져서 소금이 만들어지는데 염산 따로 양잿물 따로 마시는 사람은 2번 죽지만 염산하고 양잿물을 미리 섞어서 먹는 사람은 단순하게 소금이 녹아있는 물,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아요. 바로 이런 비밀들이 화학에 숨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원자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원자가 물이 지어 있는 것, 단체처럼 무리가 지어 있는 것을 원자단이라고 그러는데 마치 조폭들처럼 뭉쳐 다닌다 말이죠. 헤어지기도 않아요. 헤어지지도 않고 다른 것하고 결합될 때도 꼭 단체로 뭉쳐 다닙니다. 그런 것을 원자단이라고 하는데 이 원자단에 이름을 붙여서 소금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화학에서 원자단의 종류를 읽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결합이 되는가를 잘 공부를 해놓으면은 뭐 공부하는데 인류 같은 경우는 금방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사류, 오류 같은 경우 보면은 사류, 오류는 기름 종류에서 출발합니다. 즉 탄화수소류 종류에서 출발해서 오류도 응용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탄화수소를 공부를 해야만 됩니다. 탄화수소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 어떻게 만들어져 있을까? 이름 붙이는 방법, 명칭, 그리고 이 탄화수소류 종류의 어떤 성질을 결정하기 위해서 성질을 살짝 바꿔주기 위해서 붙여주는 것들이 있어요. 결합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관능기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대체적으로 화학적으로 공부를 하면 머리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죠. 머리 아프다고. 그러나 처음 공부하신 분들을 위해서 화학을 화학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단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쉽게 처음 공부하신 분들 위주로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